안녕하세요. 배신의 장미입니다.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. 사는 게 참 힘겹습니다. 그래도 내 남편, 자식 보면서 아등바등 살고 있어요. 요즘 사는 거 참으로 힘들 많이 드시죠? 아주 지긋지긋합니다.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돈은 모이지 않고 왜 이렇게 돈 들어갈 곳은 많은지. 전기세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하는 날들이 제게 올 줄은 꿈에도 몰랐었네요. 그래도 희망 잃지 않고 몸 부셔져라 일하고 있긴 합니다. 그래도 산 목숨이니 최선은 다해봐야 하는 거니까요. 그런데 문득문득 먼 산을 바라보게 되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그러네요. 그럴 때마다 마음 다잡으려 애를 쓰는데 이제는 지긋을 넘어서 무섭기까지 합니다. 사는 거 힘들다. 남편 하는 일 이젠 예전 같지 않다. 직장 내에서도 간당간당한데 사람들 눈치 보면서 억지로 가족들 생각해서 다니고 있는 중이다. 친정 엄마한테 하소연을 좀 했었는데 돈도 없는 양반이 제게 100만 원을 붙여주더군요. 그 돈 받으려고 하소연한 건 아니었는데 그런데 저 그 돈 받았습니다. 지금 저희 생활은 10만 원도 아까운 그런 지경이거든요. 너무 힘듭니다. 딱 다 포기하고 죽고만 싶어요. 그리고 다시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듭니다. 그리고 저런 마음을 더 들게끔 하는 건 너무한 저희 시부모님 때문이기도 합니다. 남편은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.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살아날 듯 안 날 듯 해서 매일 초긴장 상태입니다. 저는 그렇다 치고 우리 남편 그 회사가 첫 회사였고 열정까진 아니어도 그 회사에 거의 인생 걸어가면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 자리를 좀 비켜달라고 하네요. 대놓고 말을 한답니다. 나가달라고요. 하는 일도 없으면서 돈만 받아가는 그런 꼰대라고 사람 면전에 그리 말을 한다 하더군요. 작년부터 슬슬 일 관뒀으면 하는 입질 오더니 올해는 더 심하네요. 하루하루 말라가는 것 같고 남편 얼굴 볼 때마다 핏기 사라지는 것 같고 사람이 멍해 보이고 그래도 솔직히 두려워서 관두라는 말 못했어요. 그 사람이 벌어오는 돈이 있는데 당장 그 돈 없으면 우리 생활 빤하고 아무리 제가 돈을 번다고 해도 예전만큼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혼자 감당할 자신 없어서 그만두라 말 못했습니다.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병이 들고 말더라고요. 갑상선 암이랍니다. 뭐 흔해 빠진 갑상선 암이라고 시부모님 그러더군요. 그런 건 수술해도 못 친다고 그냥 잠깐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되는 건데 뭐 그리 호들갑 떨어대냐 하더라고요. 수술시키기 전에 회사 관두라 했어요. 혼자 어떻게든 해볼 테니 줄일 건 줄이고 한번 해보자라고.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가벼운 암이라고 해도 암까지 걸려가며 직장 다닐 필요 없다고 했어요. 시부모님은 그렇습니다. 힘들다라고 그분들께 자주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정 보면 딱 알지 않나요? 얼굴 표정 보면 다 아는 것이고 전화 목소리 들으면 아, 내 아들이 지금 많이 힘들구나, 많이 지쳐 있구나라는 거 아는 법이잖아요. 저도 자식 하나 키우는 사람으로서 딱 압니다. 소소하게 자세하게 알 순 없지만 내 속으로 나온 자식인데 표정 하나, 눈빛 하나 보면 저 녀석이 눈치를 챘구나, 저 녀석이 기분이 좋질 않구나 라고 아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? 그런데 우리 시부모님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을 하시는 분들이세요.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라기만 합니다. 뉴스 끼고 살면서 지금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다 알면서 당신들은 모르쇠로만 일관을 합니다. 자영업 아직까지 힘든 거 다 아시면서도 이젠 다 살아났다고 힘들었던 시기에 끊었던 용돈 요구를 하시더군요. 남편 직장 관두고 암 수술한 그 상태인데 말이죠. 힘든 건 니들 사정이고 그래도 자식이면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라는 것이 있다 합니다. 그게 자식이고 부모로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대접이라고 하대요. 한 번 안 주다 보면 영원히 안 주는 것이 자식들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 부모 챙기는 마음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하더군요. 지금 우리 사정이 그럴 만한 사정이 아닌데도 말이죠.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저도 제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.
자기 식구 끔찍하게 생각하는 남편이라서 그동안 불합리한 일에도 입국 다물고 있었는데 내 남편 수술 받아서 그리 있고 직장까지 이러 시름시름 더 앓고 있는데 용돈 말씀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터져 나오더라고요. 저도 똑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라면 그리 안 할 것 같다고 했어요. 내 자식이 힘들면 내 발품을 팔아서라도 도와줄 것 같고 내 자식이 부모에게 미안해서 말을 못하면 한 살이라도 더 먹고 인생 조금이라도 더 산 내가 미리 헤아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. 가부장적인 시부모님들 감히 며느리가 목소리 높이니 제 목소리보다 더 높이면서 저를 꾸짖더군요. 제 자식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요. 지금 어른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네 자식이 보고 다 따라하는 것이라고.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너도 나중에 며느리 들여서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냐고 한참을 훈계질 하더군요. 구구절절 어찌나 옳은 말씀만 하던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. 부끄러워서 그랬냐고요? 아니요. 그냥 듣기 싫어서요. 항상 당신들의 말이 옳다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이럴 땐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땐 저렇게 말하는 상황에 따라 이 말이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었었거든요. 역시 이분들은 답이 없는 분들이구나 싶었어요. 지금 용돈 거절한 이 일, 시아버지 귀에 들어가기 전에 얼른 봉합하는 게 좋을 테니 당장 전화 끊고 나서 용돈 붙이라고 하더군요. 그리고 용돈 붙였다는 전화를 드리라는 겁니다. 게다가 내 남편 힘든 거 이야기하지 말라고 어디 연세 드신 부모님들 앞에서 자식이 아픈 티를 내냐고 부모 속상하게 하고 싶어서 환장한 거냐고 하는데 그냥 전화 끊어버렸어요. 할 말이 없더라고요. 제가 먼저 전화를 끊어버린 것도 처음이었고 시어머니에게 목소리 높인 것도 처음이었네요. 쥐도 궁지에 몰리면 문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그런 격인 것 같네요. 아들 암수술 받았는데 상황 좀 어떤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픈 티 내지 말라는 말과 더불어 용돈을 붙이라니요. 아들 직장 잃은 것도 알면서 그리 말을 하다니요. 그리고 말끝에 그러더군요.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하는 거냐고요. 시옷 비읍이라는 욕까지 하면서 언제 일을 다시 하는 거냐고. 그동안은 네가 일을 해서 그동안 주지 못했던 용돈 다 메꿔야 할 거라고 하는데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. 저런 상황에서 정 안 떨어지면 그거 사람 아니잖아요. 전화 끊어버린 게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충격이었는지 한 일주일 동안은 잠잠하더군요. 그런데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. 이번 어버이날을 이야기하더라고요. 월요일이 어버이날인데 언제 들어올 예정이냐고요. 그리고 다시 한번 용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고 그래서 자신이 시아버지에게 잘 둘러댔다고 하는 겁니다. 시아버지가 용돈 왜 안 붙이냐 물어봐서 자신이 손을 써 두었는데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. 용돈 이야기는 내가 잘 둘러댔다. 네 시아버지 성격 알지? 만일 용돈 이야기했을 때 네가 버럭한 거 알면 아마 경을 칠 거다. 너는 그날로 아주 죽은 목숨이라고. 그래서 내가 어떻게 둘러댔냐면 애들이 어버이날에 크게 한턱 쏠 거라고 했어. 아픈 척하지 말고 힘든 척하지 말고 부모 앞에선 그런 모습 보이는 거 아니야. 토요일에 들어와서 일요일까지 자고 현금으로 1,000만 원 만들어 와라. 네 남편 퇴직금 받은 거 있을 거 아니야? 그리고 암수술인데 보험금도 좀 나온 거 아니야? 부모 마음 고생시켰으니까 아무렇지 않다고 보험금 나온 건 따로 챙겨서 봉투에 담아와. 네 시아버지가 네 남편 수술했다는 소리 듣고 잠을 못 잤었어. 아이고, 자식들이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알란가 모르겠다. 한없이 니들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니들이 알겠냐고. 암튼 그대가 그렇게 공구리 쳐놨으니까 빈틈없이 준비해와. 그리고 그날 표정 관리 잘하고. 알겠냐? 결국엔 또 돈 이야기더라고요. 그러고 보니 곧 있으면 어버이날이긴 하더군요. 어버이날. 내 부모에겐 그동안 꼭 보내드리는 게 다였었는데 힘들다 한마디에 자신 호주머니에 있는 100만 원 꺼내서 주는 분이 바로 내 친정 부모님인데 시 부모님들은 공구리를 쳐놓았네 어쩌네 하면서 어버이날에 목돈을 원하네요. 그리고 보험금? 암 같지도 않은 암이라고 했으면서 무슨 보험금 이야기하는 걸까요? 아파서 수술한 사람은 남편인데
왜 남편이 당신들에게 걱정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돈을 들여야 하는 걸까요?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. 만일 사는 게 넉넉했다면, 지금처럼 최악의 상황 아니었다면 당신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그런 자식들이었을 겁니다. 그동안은 그리했었으니까요.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 시부모님 마인드도 좀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? 언제까지 저리 당당하실 건지, 언제까지 저런 말을 하면서 자식 위한다라고 포장을 하면서 자식 뜯어먹기만 할 건지 지긋지긋했습니다. 더 이상은 저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다 내려놓았어요. 공구를 치든 말든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했고, 암 같지도 않은 암이라고 하면서 언제 일할 수 있는 거냐 했던 양반들이, 게다가 욕까지 하면서 말했던 양반들이 무슨 자식 걱정을 한다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거냐 했습니다. 그렇게 맨날 다른 집안 자식들은 무슨 날만 되면 몇 배씩 턱턱 내놓는다고 그리 말을 하던데, 내 주변엔 자식들 힘들어하는 거 보면 몇 천씩 턱턱 돈 내놓는 부모들 있더라. 나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 했습니다. 생일마다 큼지막한 물건들 요구하고 언제 한번 며느리 생일이라고 축하 인사 한번 해준 적 있었냐고. 이건 말할 필요도 없다고 했네요. 당신 자식 생일도 있고 지나가는 양반들인데 남의 자식 생일은? 지나가는 사람 생일과 매한가지 아니었을 것 아니냐고 그랬습니다. 목소리 높였습니다. 1,000만 원? 만일 시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죽은 목숨이라고? 차라리 죽이라고 했어요. 어디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. 나는 내 가족 지키기 위해 내가 맨 앞에 나서서 싸워야 할 것 같으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. 찾아올 거면 찾아오고 해코지할 거면 해보라고 했습니다. 돈 줄 생각 없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했던 자식 노릇 그만하겠다고 했습니다. 부모 같지 않은 사람에게 더 이상 자식 노릇할 필요성 못 느끼겠고, 이런 부모를 둔 남편이 너무 불쌍하다고 했네요. 한 푼도 못 드립니다. 저희 길거리에 나 앉아도 모르쇠로 일관하신 분들이라는 거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. 자식 노릇? 걱정을 했어요? 그런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.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하세요. 자식 세상에 내놓은 게 뭐 대가를 바라고 내놓으신 겁니까? 개, 돼지도 지 새끼 내놓으면 키워요. 성신성의껏 키운다고요. 개, 돼지도 할 일인데 뭐 그렇게 유세입니까? 한 푼도 줄 수 없어요. 그리고 우리 가족 건드리지 말아요. 당신들하고는 더 이상 가족 안 할 거니까 내 가족 건드리지 말라고요. 당신들이 부모야? 부모의 탈을 쓴 거머리들이지?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져 있었고, 그리고 다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었기에 지금 저희 부부는 며칠 사이에 귀농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아이가 아직 어려서 교육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곳을 떠나려고 해요. 남편이 어느 날 그러더군요. 나는 이곳을 떠나게 되면 해남을 가고 싶어. 해남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뭔가 모르게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그런 곳이 해남일 것 같거든. 나이 들어 주책이긴 한데 그냥 내 로망이야. 언덕에 바람이 부는 그런 곳. 하하, 좀 유치한가? 전혀요. 해남이 그런 곳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정리하고 떠나려고 합니다.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만 생각하면서 살고 싶고, 마음의 상처들과 몸의 상처들도 좀 치유하고 싶어요.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하지 않지만 저는 문자로 통보를 하긴 했습니다. 이사에 갈 것이고, 그리고 이사 가는 곳은 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요. 그리고 이런 모든 사달은 당신들이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. 우리를 떠나게끔 한 건 우리가 아니라 해도 해도 너무한 당신들 때문이라고요. 동정심 받고 싶어 글 쓴 거 아닙니다. 그저 좀 적당히 했으면 하는 거예요. 말로만 자식 생각한다 하지 말고 진심으로 자식 위하는 게 뭔지 좀 아셨으면 해서, 그런 부모님들이 좀 많아졌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보내봅니다. 그래도 글로 좀 풀어내니 마음이 홀가분해지네요. 맑은 곳으로 이사를 가면 또다시 근황 전해드리겠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말이죠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.